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말입니다. 네,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한이마마님 일찍 들어와서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시또박이님 반가워요. 꿀잼TV님 반갑습니다. 일빠라고 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설날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루카, 용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 좀 통통해지지 않았나요? 그 뉴질랜드에서부터 시작된 먹방이 끊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통통해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리시죠?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소리 잘 들리나요? 네, 좋습니다. 누구는 잘 들리신다고 하시고, 이거 제가, 네, 그러면 소리를 조금 조정해 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잘 들리나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은 소리 좀 어떤가요? 네, 지금은 소리가 좀 어떤지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PC론 잘 들리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여러분, 제가 부산 갔다가 집에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라방을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SRT에서 막 책을 읽고, 그리고 집에 와서 지금 한 30분? 1시간 동안 미친 듯이 지금 정리를 하고, 네, 무사히 라방을 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헤빗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쉬고 내일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내용을 들려드릴까 하는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의 일요일마다 라방하는 습관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는 또 일요일의 습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습관에 대한 책을 리뷰를 하는 만큼 그 루틴을 좀 깨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이렇게 네, 라방을 켰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그래서 더 반갑죠? 네, 부산은 진짜 따뜻했어요, 용용님. 근데 좀 오늘 전반적으로 날씨가 좀 흐렸죠? 그쵸? 전국적으로 날씨가 좀 흐렸던 것 같은데, 기온은 정말로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벌써 지금 동백철이긴 하죠. 겨울에 동백이 피니까 동백이 되게 만발해 있고, 그리고 목련 새순이 다 올라와서 곧 목련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날씨였어요. 네. 그랬습니다. 용용님은 어디 안 갔다 오셨나요? 네, 우리 꿀잼TV님도 어디 안 갔다 오셨는지 궁금하고, 우리 한이마마님 일본에서 어떻게 명절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책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헤빗이라는 책인데요. 이 헤빗을 지은 이 교수님, 여기 지금 왼쪽에 사진이 나와 있죠? 너무나도 인자하고 우아하게 생긴 이 여자 교수님이 지은 책이고, 웬디 우드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웬디라고 부를게요. 웬디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요, 인간 행동 연구 전문가래요. 그리고 심리학과 교수이기도 하고요. 그 현존하는 심리학자 중에서 가장 많은 인간 행동을 탐구하고 분석한 그런 굉장히 저명하신 분이고요. 최초로 뇌과학과 심리학을 접목하신 엄청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습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릿이라는 베스트셀러 아시죠? 그릿. 그리고 오리지널스라는 책 혹시 서점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둘 다 엄청 유명한 습관이나 그런 자기계발서로 유명한 책인데요. 그 분들과 함께 굉장히 권위자로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너무 외국 사람이고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지 사실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이 웬디라는 이 교수님한테 이제 수업을 받은 아마 박사학위 딸 때 수업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쵸? 그 분에게 교육받은 한국 심리학 그 경영학과 교수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펼쳐낼 때 앞에 이제 이 추천사 같은 거를 이제 한국 사람이 자기가 본 이 웬디 교수를 생각하면서 소개한 글이 앞에 이렇게 책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읽고 이 책을 좀 더 잘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것 같아요. 이 웬디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박이님 레드벨벳 생각했다면 저랑 통했습니다. 레드벨벳에 웬디가 있나요? 그렇군요. 글이 알고 있다고 우리 지광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네, 제가 잠깐 웬디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릴게요. 웬디 우드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두 단어는 완벽함과 여유로움이다. 어떻게 이 두 단어가 공존할 수 있을까? 라고 이 웬디 소개하는 글을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읽어드릴 이 짧은 문단은요. 제가 읽고 너무너무나도 좀 크게 감명을 받았고 나도 이런 웬디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필사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세계적인 석학인 웬디 우드의 업적과 활동량은 경이롭다. 미국의 양대 심리학회인 미국심리학회와 미국심리학협회에서 석학회원에 선정되었고 다수의 국제 저명 학술지의 편집장을 역임했다. 많은 대학원생들의 논문을 지도하며 지금껏 100편이 넘는 논문을 게재했고 학장으로서의 대학 행정에도 기여했다. 글로벌 기업들을 컨설팅하고 언론 매체들을 통해 대중과 활발히 소통한다. 미술, 와인, 요리 등 다방면의 문화에도 조예가 깊으며 매일 새벽 달리기와 요가로 꾸준히 건강을 관리한다. 놀랍게도 웬디 우드는 이 모든 활동을 여유롭게 그것도 최고의 수준으로 해낸다. 지난 10년간 지켜본 웬디 우드는 늘 우아하고 기품이 있었다. 서두르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이 경이로운 생산성과 여유로움의 비법은 무엇일까? 정답은 습관 과학이다. 웬디 우드는 수십 년의 연구 성과를 스스로의 삶에서 실현했다. 모든 일상을 습관화하여 수많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확보한 시간과 에너지로 삶을 더 다채롭게 누리고 주위를 돌본다. 이 헤빗이라는 책은 웬디 우드의 삶 그 자체다. 그녀의 주변은 늘 활기가 넘친다. 전 세계 학자들이 웬디 우드의 연구에 주목하고 삶과 지혜를 공유하려고 모여든다. 그리고 언제나 논문 지도를 원하는 학생들로 가득하다. 웬디 우드는 교수, 직원, 학생 등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 너무 대단한 사람같이 보이지 않나요? 대단한 사람같이 보이죠. 웬디 알럽, 완벽함과 여유로움이라 쉬워 보이지만 어렵다. 그죠? 새벽 달리기라니 건강에 안 좋아 보여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죠? 여러분, 너무 이것만 봐도 웬디 우드가 얼마나 커리어적으로도 대단한 업적을 남기면서도 개인적으로 쫓기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시간 관리에 능한 사람인가. 근데 이 시간을 엄청 빡빡하게 쪼개서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 습관으로 많은 것을 자동화시켜서 여유롭게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사는 사람인가? 라는 그게 머릿속에 딱 그려지지 않나요? 약간 저는 이 웬디 우드의 이 뒤에 후광이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웬디 우드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묘사한, 실제로 웬디 우드를 알고 있는 한국 사람이 묘사한 이 글을 보니 웬디가 쓴 이 책, 습관 과학에 대한 오늘 이 책이 좀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쵸?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일단 베스트셀러라서 골랐지만 이 앞에 추천사를 읽고 너무나도 이 책을 잘 읽어봐야겠다. 이 사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용용님? 그래서도 아우라가 느껴지죠? 맞아요.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지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책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습관 설계자인가요? 아니면 만성 노력 중독자인가요? 우리는 대부분 만성 노력 중독자죠. 작심삼일을 반복하고 노력하다가 실패하기를 반복하는 아마 대부분 만성 노력형일 것 같은데요. 습관 설계자인가? 당신은 습관 설계자인가요? 이 질문 하나가 이 책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습관은 우리는 굉장히 노력을 해서 습관을 만들려고 하죠. 근데 이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은 설계하는 거라는 거예요. 설계가 뭐예요, 여러분? 설계가 뭐죠? 계획적으로 뭔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설계잖아요. 그쵸? 습관을 설계하자. 습관은 결코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 책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핵심. 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쭉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죠. 그쵸? 그런데 이 웬디가 수십 년 동안 아주 성공한 사람들을 계속 오랫동안 쭉 봐왔더니 이 성공한 사람들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좋은 습관을 만든 게 아니래요. 이 사람들은 뭔가를 내가 참거나 자제하거나 인내해야 하는 그런 상황 자체를 별로 만들지 않았대요. 이 사람들은 자제력 대신 그냥 습관을 활용했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일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자신의 의지와 끈기와 충동을 자제하는 그 능력을 절대로 과대평가하지 않았고 대신에 그 상황에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그냥 그 상황에 자신을 집어넣었대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4번 이상 새벽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내가 내일 아침에 진짜 일찍 일어나서 달려야지 이런 끈기로 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장소와 시간에 나를 밀어넣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가 자동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습관이 되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그럼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장이 이렇게 재미있는 글귀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내심이 갓 나온 스프보다 빨리 식는 이유는 무엇일까? 너무 웃기지 않나요? 갓 나온 국보다 빨리 식는데요. 우리의 인내심은. 아마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먹고 해결책을 궁리를 한 다음에 온 힘을 다해서 실천하죠. 그만큼 소모되는 정신적, 체력적 이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쵸? 근데 의지력은 절대 무한하지 않고 고갈된대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 헤빗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리뷰를 했던 요 책 아시죠?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아마 11월쯤에 리뷰를 한 것 같아요. 이 책에도 나왔는데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야, 나 진짜 참을 만큼 참았다. 엄마가 애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참을 만큼 참았다. 엄마 이제 딱 한 번만 뭐 더 하면 안 참는다. 이런 얘기 어릴 때 많이 들었죠. 그리고 야, 나 폭발하기 직전이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참을 만큼 참았어. 이게 뭐예요? 참을 만큼 참았다가 뭐예요,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 나 이만큼 참을 수 있는데 거의 다 참았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야. 그쵸? 이 말 우리 선조들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거는 고갈된다. 그쵸? 우리 엄만 줄.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헤빗에서만 나오는 굉장히 신박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 습관과학이나 뇌과학이나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우리의 의지력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의지로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저번에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려고 할 때 그거를 관장하는 뇌의 부분과 이거를 계속 반복했을 때 우리가 이 행동이 습관이 되었을 때 습관을 관장하는 뇌의 부분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제가 해드렸어요. 간단히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전혀 아직 안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많은 의지력을 필요로 해요. 그쵸? 뭔가를 할 때 많은 의지력을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때 뭔가 애를 쓰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여기 전전두엽, 여기 간단히 말해서 머리 앞부분에 있는 뇌가 관장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습관이 굉장히 이제 잘 들어서 매일 노력하지 않아도 눈이 새벽 5시에 떠져. 그거는 저기 뇌 안쪽에 있는 기저핵에서 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달리기를 하는 습관, 달리기를 하는 행동으로 봤을 때 똑같이 달리기를 하는 행동이지만 내가 이거를 습관이 들지 않았을 때 이 행동을 관장하는 부분은 전전두엽이라면 똑같이 달리고 있지만 내가 이게 습관이 됐어. 아무 생각 없이 아침 6시면 뛰쳐나가. 그때 나의 이 행동을 담당하는 뇌는 저 안에 기저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우리의 행동이 생각하지 않고도 행동할 수 있는 이 기저핵이 담당하는 걸로 바꿔나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사실 지난번에도 했었어요. 근데 이 책에도 똑같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정말로 학계에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야기구나. 습관을 우리가 잘 들이려면 더 이상 의지력에 맡길 것이 아니라 뭔가 상황을 변화시켜서 그 상황에 우리를 맞추어서 습관이 좀 더 쉽게 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습관이 되면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할 때 더 이상 뭔가 힘들여서 결정해야 하는 이 전전두엽을 쓰지 않고 기저핵을 쓰게 된다면 우리의 의지력이 많이 남겠네. 그쵸? 우리의 인내심이 고갈되지 않겠네. 그러면 우리는 이 고갈되지 않는 인내심이나 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에너지를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겠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구나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해야겠네. 네, 이런 흐름으로 모든 습관 관련된 책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그 방법이나 주장하는 바는 다르지만 대부분 요즘 뇌과학을 기반으로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은 거의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가 실천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용용님, 무엇이든 의지가 필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보단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포인트군요. 예, 맞습니다. 또박이님, 추가적으로 습관을 들이기 전에 물건을 구입하는 건 안 좋겠네요. 습관이 들기 전에 달리기 용품을 먼저 산다는 거나 그런 거. 본인 얘기하시나 봐요. 학교에서 짰어. 음모론 만드는 중. 그런가 봐요. 서로 짠 것 같아요. 파랑오리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습관을 들이려면 어찌 해야 되나요? 맞아요. 습관을 들이려면 어찌 해야 되냐. 이 얘기는 제가 뒤에서 쭉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의 이 특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광86님이 말씀하신 습관을 어떻게 하면 잘 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습관은요,
습관은 습관 기억이라는 걸로 우리의 뇌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이 웬디 교수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정기적으로 조깅을 하는 대학생 그룹과 그리고 가끔 간헐적으로 달리기를 하는 학생 그룹 AB로 나눴어요. 그런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주로 어디에서 뛰나요? 라고 뛰는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은 왜 뛰나요? 이런 동기에 관련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당신 어디서 뛰나요?에 대한 답은 주로 뭐 운동장에서 뜁니다. 뭐 호숫가 옆에서 뜁니다. 숲속에서 뜁니다. 뭐 집 앞에서 뜁니다. 이런 장소가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은 왜 뛰나요? 이런 동기에 관련된 질문은 살 빼려고요. 건강해지려고요. 머리를 비우려고요. 이런 것에 관련된 이유가 많이 나오겠죠. 그쵸?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 다음에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달리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실험인데요. 사실 달리기라는 단어가 나오기 직전에 사람이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치고 지나가는 단어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면 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르세요 라는 실험을 할 때 컵 앞에 커피라는 단어가 아무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빠르게 지나가면 사람들은 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더 빨리 버튼을 누른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산이란 단어가 아주 빨리 치고 지나가고 컵이란 단어가 나오면 우산, 컵은 연결이 안 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컵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버튼을 좀 늦게 누른다는 거죠. 근데 커피라는 단어가 치고 빠졌을 때 커피컵, 머그컵 이런 거는 조합이 되는 단어잖아요. 그러면은 컵이라는 단어를 더 빨리 누른다는 거죠. 이와 같은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A, B 두 집단에게 정기적으로 달리기를 하는 학생과 그리고 간헐적으로 달리는 학생 그 그룹에 둘 다 똑같이 달리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초록색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1번 질문 빠지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되게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주자주 달리는 집단은 어디서 뛰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그 단어들, 호숫가, 운동장, 집 앞, 이런 장소에 대한 단어들을 장소라는 단어가 치고 빠졌을 때 달리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빨리 반응을 했는데 간헐적으로 달리는 이 집단은 이 장소에 대한 정보에 별로 반응을 하지 않고 달리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천천히 눌렀다는 거죠. 오, 신기하죠?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당신은 왜 달리나요? 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당신은 왜 달리나요? 살 빼려고요? 건강해지려고요? 아니면 좀 쉬려고요? 등등 이런 동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이 정기적으로 달리는 학생들의 집단이 별로 빠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 빼려고 달리기, 건강해지려고 달리기. 이런 식으로 조합이 나왔을 때는 이 달리기라는 이 버튼을 그렇게 빠르게 누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앞서서 뭐예요? 장소라는 정보가 나왔을 때 호숫가 달리기, 뭐죠? 집 앞 달리기, 운동장 달리기 이런 식으로 단어가 조합이 됐을 때는 굉장히 빨리 반응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요. 이 습관을 우리가 들일 때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되는 동기는 습관을 들일 때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대요. 사실 우리는 나는 성공하고 싶어서 빨리 일어나고 싶어. 아니면 나는 진짜 살 빼고 싶어서 달리기를 하고 싶어. 몸매 좋아지고 싶어서 헬스장에 두세 번은 가고 싶어. 이런 식으로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상상하면서 우리는 습관을 만들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습관을 진짜로 형성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대신 그냥 그거를 주로 하는 장소, 시간, 그러니까 이 습관은 그 상황에 완전히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습관을 만들려고 동기부여를 막 하고 그다지 애쓸 필요가 없고, 다만 우리가 습관을 만들기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산수를 어릴 때 배울 때요, 2 더하기 2는 뭘까요?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산수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2 더하기 2면 한참 생각하죠? 2는 뭐예요? 1 더하기 1이 2야. 그리고 2는 또 1 더하기 2야. 이런 식으로 2 더하기 2는 4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해가지고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천천히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2 더하기 2는 4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그냥 여기 머리에 외워져 있죠. 2 더하기 2는 4라는 게 계산이 없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습관이라는 거는 호수를 보면 조깅, 그리고 7시라는 숫자를 보면 나는 헬스장, 이런 식으로 통째로 그 상황을 머릿속에 저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상황의 습관은 우리의 동기나 의지보다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습관에 대한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냥 생각만으로 하는 의지라기보다는 행동으로 느껴지는 경험이 가능한 게 중요한 건가 봐요. 맞습니다. 맞아요. 구구단이 만들어준 습관이네요. 맞습니다. 요즘 애들은 구구단 9단 아니고 19단까지 외운다면서요? 아까 깜짝 놀랐어요, 듣고. 여러분, 마시멜로우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시죠? 마시멜로우 이야기가 뭐죠? 애기들한테, 한 대여섯 살짜리 애기들한테 마시멜로우가 있는데 너가 이거를 안 먹고 30분간 버티면 내가 마시멜로우 2개를 줄게 해서 애가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실험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뭐 아이들의 자제력, 그러니까 그 나이 때에 엄청난 자제력을 발휘를 해서 마시멜로우 2개를 얻는데 성공한 아이들을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확실히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성적도 더 좋았고, 뭐 직장도 더 좋은 데를 구했고, 경제적으로도 방탕하지가 않았고, 등등 뭐 좋았다, 이런 얘기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쪼개서 실험을 했는데요. 애들한테 마시멜로우를 참으면 2개 줄게, 여기까지는 I'm my dream. 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시멜로우를 참으면 2개 줄게 했을 때 한 그룹의 애들한테는요, 마시멜로우를 눈앞에 딱 갖다 드리면서 애 눈앞에 마시멜로우를 딱 보이게 하면서 너가 지금 이거를 참으면 2개를 줄게 라고 했고요. 그리고 한 아이에게는 말로만 한 거예요. 눈앞에 마시멜로우를 들이대지 않고 말로만 너가 지금 15분간 참으면 마시멜로우 2개를 줄게 라고 한 거예요. 눈앞에 마시멜로우를 갖다 놓고 참으면 2개를 준다는 것과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참으면 2개를 준다는 거,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당연히 눈앞에 없었는데 참은 아이들이 훨씬 더 참은 그 비율이 높았겠죠? 그쵸, 여러분? 그거랑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상황을, 우리가 뭔가를 참아야 하는 그런 상황을 없애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을 빼고 싶은데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잔뜩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되겠죠? 그렇게 그런 참아야 되는 상황을 없애란 얘기입니다. 그쵸? 그리고 내가 살을 빼야 되는데 식빵, 잼, 베이컨 이런 거를 냉장고에 가득 사다 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내가 담배를 끊고 싶은데 맨날 담배 피는 친구랑 옆에서 놀아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죠. 안 된단 말이죠. 맞아요, 여러분. 용경님 손 내렸어요? 벌써 내리셨나요? 시각과 청각의 싸움인가?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 이게 습관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참아야 하는 것을 없애야 된다. 먹어서 없앤다. 괜찮은 방법인데요. 그래요. 그거를 비슷한 실험을 어른한테도 했대요. 이 자제력 평가를 했는데요. 자제력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 굉장히 이 사람이 입술을 꽉 깨물고 잘 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자제력 점수가 높은 사람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자제를 못하는 사람보다 욕구 자체를 덜 느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대단해서 너무나도 잘 참는 독한 사람들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욕구 자체가 별로 없었던 사람들. 근데 왜 욕구가 없냐? 그런 상황 자체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람의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운동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침대에 누웠고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컴퓨터 게임 한 판 하느라, 유튜브나 넷플릭스 하나 더 보느라 자야 되는데 하면서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다. 내적 갈등 대신 그냥 자동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뭔가 하는데 결정을 내리지가 않았고 그냥 정해진 패턴에 따라서 행동했다. 그들은 무너질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무너질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 이 정도면 우리도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이 정도면? 그쵸?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5가지 스텝으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해요. 빠밤. 네, 첫 번째.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제가 나를 중심으로 상황을 재배열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야 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수식 같은 게 나오는데요. 물리학 시간 같은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추진력이 있고요. 억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는 나의 추진력이 있는데 그것에 반대되는 억제력이 있는 거죠. 다이어트 하고 싶어. 살 빼고 싶어. 습관으로 생각해보면 나는 주 5일 달리기를 하고 싶어 하는 그 추진력이 있다면 근데 너무 귀찮아. 추워. 이런 억제력이 있죠. 그리고 이 사이 얘네들이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마찰력이 생겨요. 마찰력. 이 마찰력이 큰 만큼 우린 너무 괴로워요. 그죠? 그러면서 얘의 힘이 크면, 보통 얘의 힘이 더 크긴 하지만 귀찮아, 추워 이런 힘이 더 크면 우리의 습관은 만들어지기 전에 무너지고요. 얘의 힘이 더 크면 마찰력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재미있는 그런 수식이 나오는데요. 상황을 바꾸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 상황을 바꿔야 된다. 더 건강해지겠다고 생각하면 부엌을 정리하자. 과일 바구니를 더 가까이 두고 출근할 때 만약에 내가 맨날 뭔가 달달구리를 사서 출근을 했다면 그 가게를 피해서 출근하자. 그리고 오후 3시쯤 돼서 간식 먹으러 나가자고 하는 그런 동료를 좀 피하자. 우리 자신 스스로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 두자라는 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착한 사람일수록 주변에 이상한 친구들까지 챙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친구들은 빨리 놔버려서 마음의 정리를 해야 한다네요. 그렇군요. 맞아요. 그때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담배를 끊고 싶으면 담배를 피는 친구를 끊어라.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연아 인터뷰 중에 훈련하시는데 무슨 생각을 하나요? 물어봤는데 김연아는 그냥 하는 거죠. 무슨 생각이 필요하나요? 하는 게 생각나네요. 맞아요. 제가 이거를 얘기하면서 또 마이클 펠프스 얘기도 많이 하죠. 마이클 펠프스는 저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요. 그냥 저는 수영을 할 뿐입니다.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몸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죠? 서로 의지가 싸울 때는 유튜브나 하나 보면서 생각해보자. 하게 되는, 맞아요. 금주하려면 정말 술 친구들을 멀리해서 술 먹는 환경을 없애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한참 할 때는 약속을 거의 안 잡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게 내가 이길 수 있는, 내가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에 네, 놓아두자. 네, 추시도박이님 유튜브 와이프가 생겨서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그렇다고 와이프를 없앨 순 없겠죠. 네, 여러분, 첫 번째는 그래서 계속 제가 상황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마찰력. 적절한 곳에 마찰력을 없애거나 배치하거나 하자라는 거예요. 마찰력은 뭐예요? 아까 추진력과 억제력이 만났을 때 그 힘, 걔들이 맞붙는 힘이 마찰력이죠? 마찰력을 없애는 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특히나 기업들, 마케팅 이런 애들이 마찰력을 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가요. 쉑쉑버거에 가요. 일단 세트를 안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살찌니까 감자튀김 가능하면 안 먹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제가 쉑쉑버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 뭐 쉑쉑 하나랑 밀크쉐이크 하나 주세요. 주문했어요. 그럼 점원이 물어요. 감자튀김 드릴까요? 디폴트로 물어봐요. 직원들은 디폴트로 물어봐. 그러면 우리는 안 먹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걔들을 물어보니까 나도 자동 반사적으로 네! 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자동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맥도날드에서 쉑쉑에서 감자튀김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마찰력을 없애는 거라는 예시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예시는 뭘까요? 마찰력을 없앤 예시.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한 편을 다 보면 바로 다음 편으로 이동하죠. 우리가 굳이 누르지 않아도 5초 후, 4초 후, 3초 후, 2초 후, 1초 후 자동으로 다음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그죠? 다음 영상이 재생돼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한 편만 보고 그만 봐야지 라고 했지만 우리의 마찰력을 걔가 그냥 무력화시켜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또 다음 영상으로 또 다음 영상으로 이런 식으로 마찰력을 싹 없애서 넘어가게 해놓은 거죠,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절하게 우리가 뭔가 자동적으로 이거를 쓸데없는 거를 계속 하지 않기 위한 이런 마찰력을 중간중간 적절하게 배치를 해 놔야 한다라고 이 책에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동의하시죠, 다들? 감자튀김은 먹어야죠. 한 입 먹으면 그냥 그날이 치팅데이가 돼. 맞아요. 이게 아예 그게 놔버리게 되죠. 맞습니다. 여러분, 미즈앙 플러스라는 프랑스 말이 있대요. 미즈앙 플러스. 주로 주방에서 쓰는 이야기인데요. 모든 상황을, 이 미즈앙 플러스라는 얘기는 제자리에 놓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래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준비를 하고 잘 정돈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마찰력을 없애는 걸 말한대요. 마찰력을 없애는 거. 이 책에 나와요. 신입 주방장일수록 이렇게 제자리에 놔두는 거. 그러니까 음식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준비물을 다 챙겨 놓는 거를 못해서 뭐 이렇게 좀 이게 뭐죠? 밀가루 반죽을 하다가 설탕이 모자라네? 하고 또 설탕을 가지러 가서 좀 더 붓고
물이 좀 더 부족하네? 하고 또 가서 물 가지러 가서 또 붓고 이렇게 하면 완전히 중간중간에 마찰력이 너무 많이 생겨서 완전히 우리가 이 음식을 만드는데 집중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모든 단계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마찰력을 쫙 없애놓고 시작하자라는 게 미지앙 플러스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히 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마찰력을 없애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배치를 하거나 하는 그런 설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찰력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거리라는 거예요. 거리. 유튜브 그만 봐야지 하지만 일요일 10시 라이브 알람은 끊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사랑이죠? 10시 라방은 사랑이죠?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저거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설날 연휴에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 어쨌거나 여러분. 네. 가장 강력한 마찰은 거리예요.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라방을 그냥 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습관을 설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라방을 상기시켜가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약 정리를 해가면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을 만드는 데는 우리의 의지나 동기보다는 상황에 우리를 밀어넣는 것이 중요한데, 상황을 만들려면 첫 번째, 마찰력. 첫 번째는 뭐였죠? 일단은 쓸데없는 상황에 우리를 노출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아까 친구 끊고 뭐 냉장고 비우고 이런 거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적절하게 마찰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이 마찰력의 대표적인 게 거리예요. 거리.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실험자를 이렇게 앉혀놓고 일부러 실험 설계자가 저 잠깐 뭐 놓고 왔는데 잠깐만 10분만 여기 가서 뭐 가지고 올게요. 편하게 앉아서 쉬세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드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방에는 팝콘과 사과가 있습니다. 카라멜 팝콘과 사과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실험을 할 때는요. 카라멜 팝콘을 더 가까운 곳에 두고 사과를 훨씬 먼 곳에 뒀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라멜 팝콘을 더 많이 먹었어요. 사과를 먹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실험을 바꿔서 사과를 훨씬 가까운 곳에 두고 팝콘을 굉장히 먼 곳에 뒀어요. 그랬더니 카라멜 팝콘을 먹는 사람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가지러 가기 힘든 거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습관을 잘 들이냐 잘못 들이냐 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몸에서 멀어져야 돼요. 우리한테 해로운 거는 몸에서 멀어져야 되고 눈에서 멀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좋은 거, 내가 진짜 가까이 하고 싶은 거는 정말 가까이 두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습관을 설계하는 것에 요거를 활용을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근데 너무나도 잘 많이 퍼져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올리브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시선에 있는 진열대가 훨씬 더 비싼 거 아시죠? 거기에 진열하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편의점에서도 똑같이 우리의 눈에 있는 거, 바닥에 있는 것보다 눈 시야 쪽에 있는 거, 그리고 계산대 바로 옆에 있는 그 코너에 진열된 제품들이 훨씬 더 비싼 돈을 내고 진열돼 있다는 거 아시죠? 그만큼 거리라는 것이 이 마찰력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제 페이보릿 주전부리 카라멜 팝콘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핸드폰 진짜 다 치우고요. 거리가 중요하다.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고 재설계를 한번 해보세요. 특히나 우리 미니멀리스트들이지 않습니까? 미니멀리스트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물건을 치울 때, 내 여기 공간을 비울 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재배치를 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 세바시 보내줄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마치 집돌이가 밖을 한 번 나가려면 무엇을 할지 동선을 짜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이치인가요? 그런가 봐요. 정말 감사합니다. 맞아요. 서랍장 정리할 때도 자주 사용하는 건 눈높이에다 두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멀리 하고 싶은 거는 눈 밖으로 치우고 가까이 하고 싶은 거는 내 손 안으로 들이자고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마찰력. 첫 번째 마찰력은 뭐였죠, 여러분? 거리였어요, 거리. 두 번째 마찰력은 바리케이트였어요, 바리케이트. 바리케이트가 뭐냐? 이거 뭔가 이렇게 이렇게 차단하는 거죠. 차단막 같은 거를 바리케이트 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체크카드를 쓰는 것보다, 우리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는 것보다, 요즘 사실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지만 현금을 들고 다니면 동전 이렇게 또 받고 거스름돈 받아야 되지. 거스름돈 받기 싫어서 또 돈 안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좀 그래요. 만약에 내가 지금 카드가 없고 현금만 써야 돼. 근데 동전이 생겨. 저는 그거 귀찮아서 돈 안 쓰게 되거든요. 확실히 카드를 쓰는 것보다 현금을 쓰게 되면 돈을 덜 쓴다 라는 게 있어요. 그쵸? 이런 것도 나의 습관 형성하기 위한 바리케이트 중에 하나인 거죠. 뭔가 귀찮게 만드는 거. 이런 게 바리케이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스타그램에 시간 제한을 걸어두었어요. 인스타그램에. 네, 여러분. 갤럭시도 이렇게 시간 타임 이런 거 안드로이드 거기 찾아보시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여기 아이폰 안에 이미 심어져 있는 타임 제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에 시간 제한을 1시간, 하루 1시간 걸어두었고요. 그리고 밤 12시가 되면, 우리가 맨날 밤에 자려고 누워서 핸드폰을 보다가 늦게 자죠. 근데 저는 밤 12시간 되면 모든 어플이 싹 닫혀버리게 시간 락킹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핸드폰을 누워서 보고 있다가도 12시가 돼서 모든 앱이 딱 잠기는 순간 자야겠다 하고 핸드폰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한국에서 카드 쓸 때보다 해외 가서 현금 쓰면 정말 100원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이치죠. 말실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과 다른 책인가 봐요. 오늘은 이 지금 왼쪽에 있는 큰 책 헤빗이라는 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습관의 재발견에서 나온 저번에 11월 달쯤에 리뷰한 책과도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아까 얘기하다가 띄워놓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잠깐 지워야겠네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케이트 그리고 거리, 이 두 개를 잘 활용해가지고 습관을 한번 여러분들 설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딱 덮고 단 하나만 기억할 수 있다면 그 하나를 마찰력 이란 단어를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습관 형성을 하는데 이 마찰력을 꼭 사용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찰력이 크게 뭐였죠? 첫 번째는 거리,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케이트, 이 두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의 습관 형성, 습관 설계에 요 아이들을 넣어서 설계를 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습관 설계의 법칙은요, 나만의 신호를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은 늘 똑같은 신호에만 반응한대요. 다양성은 습관을 만들기에 정말로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습관이 거의 형성될 수 없는 거예요. 다양성이 다양할수록. 사실 제가 여행을 정말 좋아하기는 하지만 예전만치 여행 가기를 좀 꺼려지는 이유는 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 나의 루틴이 깨져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행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았는데 요즘에는 여행을 갔다 오면 왔다 갔다 회복하느라고 시차 적응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느라고 한 일주일은 훌쩍 날려먹기 때문에 저의 루틴이 깨지는 것 같아서 여행이 마냥 좋지는 않더라고요. 자주 가는 게. 그래서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호,
나의 루틴이 깨져버리는 거죠. 나는 7시에 뭐 해야지 했는데 이 루틴이 한 번, 두 번 깨져버리면 제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습관이 조금씩 또 흐지부지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계속 제가 습관은 동기보다 이 신호에 잘 반응한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지금 잠깐 지웠지만 이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신호와 행동이라는 신호,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책에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습관을 들일 때 시간 신호에 맞춰서 들이던지 행동 신호, 상황 신호에 맞춰서 들이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꼭 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운동을 간다라고 치면 나는 저녁 7시에 헬스장을 갈 거야 라고 세우던지 아니면 나는 7시라는 시간을 항상 지키기 어려워. 나는 뭔가 일이 늦게 마치기도 하고 빨리 마치기도 해.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나는 항상 저녁 7시에 운동을 가겠다라는 거가 지키기 어려운 신호잖아요, 나에게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저녁밥을 먹고 헬스장에 가겠어. 이렇게 상황 신호를 만들으라는 거죠. 나만의 신호를 만들으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시간 신호 또는 상황 신호.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 신호가 왔을 때 바로 그게 생각이 나게끔 하라는 거죠. 되게 재밌는 또 예시가, 이런 실험의 예시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치카치카를 하고 그 치실을 사용을 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는요, 치카치카를 하고 나서, 치카치카는 모든 사람들이 습관을 이미 습관이 들여져 있는 신호인 거잖아요. 그죠? 습관인 거잖아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치카치카를 하고 나서 바로 치실을 사용하세요 라고 알려준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치카치카를 하기 직전에 치실을 사용하세요 라고 알려준 그룹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치실 사용하는 습관이 더 많이 잘 들었을까요, 여러분? 정답은 치카치카를 하고 난 이후에 치실을 사용하세요 라고 알려준 집단에서 더 많이 이 습관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양치질하는 습관은 이미 우리한테 습관으로 있는 신호인 거예요. 근데 치실을 먼저 사용하라고 한 사람들은 뭔가 치실을 사용하라고 알려주는 신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치카치카를 맨날 하고 나서 아 맞다, 치실 쓰라고 했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치실을 써야 하는 그 발단이 되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치카치카를 맨날 하고 나서 아 맞다, 치실 쓰라고 했지 하고 까먹는다는 거죠. 근데 치카치카를 하고 나서 치실을 사용하세요 라고 알려준 그룹에는 이미 그 전 단계의 신호가 있잖아요. 양치질을 한다? 그 다음에 치실을 사용한다 라는 신호가 이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습관을 들이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시차 적응이 힘들어. 맞아요. 맞아요. 루틴이 깨져요 라고 우리 말술사님이 얘기해 주셨고, 젊음이요. 맞습니다. 밤새도록 술 먹고도 바로 연교시 수업했던데 지금 하라고 하면 절대 네버, 진짜 못하죠, 여러분. 정말 그때는 밤새 술 먹고 새벽 5시에 첫차 타고 와가지고 네, 연교시 1교시 수업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절대 못하죠. 와이프가 문자를 보내면 바로 집에 들어가게 하는 문자 신호가 어울리겠어요. 그 파블로프의 개 같은 건가요? 아, 웃기네요. 그래서 헬스장을 집에 가는 길에 구하라는 게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운동해야지 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하는 건가 봐요. 오, 그렇군요. 헬스장을 집에 가는 길 그 라인에 있는 곳에 구하라는 거죠. 그런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이거는 마치 그 아까 마찰력에서 얘기한 거리에도 해당이 되면서 이 습관 신호에도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네요. 이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설계 법칙이 겹치고 겹칠수록 우리가 더 습관을 잘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일 것도 같아요. 그쵸?
맞아요. 이야기 들을수록 어릴 적 좋은 습관으로 기초를 단단히 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 우리는 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서 아까 다시 얘기하면 자신만의 신호를 만들어라. 그래서 상황 신호를 만들던지 시간 신호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적절하게 보상을 해라. 행동에 연결된 보상을 하라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습관을 들이는 과정에서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근데 사실 습관이 한번 완벽하게 들고 나면요. 보상을 하든 말든 상관없대요. 사람들은 내가 이 행동을 해서 보상을 받건 말건 상관없이 한번 습관이 잘 들여져 있으면 그냥 하게 되는데, 근데 습관을 들이는 과정에서는 이 보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보상이라는 게요, 되게 재밌는 게, 보상을 받으면, 보상이라는 게 사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일을 잘해서 보너스를 받았어. 이런 대단한 게 보상일 수도 있지만, 운동을 갔어. 운동을 하고 땀을 쫙 흘리면서 갑자기 너무 기분이 확 좋아졌어. 이런 기분 느끼잖아요. 그런 것도 보상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여러 가지 심리적 보상, 물질적 보상,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상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기분적인 우리가 뭔가 보상을 받았을 때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도파민이 순간적으로 빡 분비가 되기 때문인데, 이 도파민은 60초 후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60초 후에 시작합니다. 이거 아니고 60초 안에 도파민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보상은 행동을 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를 보상으로 해야 된대요. 예를 들면 뭐 담배를 너가 9개월간 끊으면 내가 100만 원을 줄게. 이런 거는 9개월이라는 시간이 일단 너무 길고 보상을 받으려고 내가 행동하기에는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죠. 바로바로 보상을 해주는 거를 잡는 게 좋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 나와요. 그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손 씻는 습관을 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누를 주는데 비누 안에 장난감이 숨겨진 비누인데 이 비누가 투명 비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투명 비누 안에 장난감이 있는 게 보여. 그래서 너가 이 손을 씻으면 이 장난감이 나와. 이거를 계속 보상처럼 보이기도 하고, 애들이 항상 손을 씻으면서 자기가 장난감이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손을 씻으면서 바로바로 재미라는 보상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 아이들은 항상 화장실을 갔다가 손을 씻었고, 그게 손을 씻는 게 반복이 되니까 완전한 습관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근데 불투명한 비누를 주고 너가 손을 잘 씻으면 나중에 내가 장난감을 주겠어 라고 하면 이게 일단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비누로 손을 씻는 게 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재미있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재미라는 보상이 이 아이들에게 오지 않는 거죠.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똥을 손으로 닦고서도 손을 씻지 않았다. 이런 약간 충격적인 예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비누 다 씻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탕님 반갑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너무 재밌군요. 그렇게 아이들은 비누를 물에 끓이기 시작했다. 너무 웃기네요. 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상은 예기치 않은 것일수록 더 큰 기쁨을 준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 날도 아닌데, 내가 기대도 안 했는데, 남편이 선물을 줘. 너무 기쁘죠? 그죠? 예기치 않았을 때 뭔가를 받는 거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상의 시기 또는 정도도 예기치 않아야 한다. 실제로 게임 프로그래머들이 게임을 짤 때 우리가 무슨 랜덤 카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랜덤 카드를 내가 이렇게 뭔가
그거를 딱 땄을 때, 게임을 하다가 무슨 랜덤 무슨 보너스를 딱 받았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플러스 뭐 500점을 내가 받을 건지, 플러스 10,000점을 받을 건지, 플러스 10점을 받을 건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에 도전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다고 느낀대요, 사람들이. 그거를 따면 내가 몇 점을 받는지를 알고 하는 것보다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더 재밌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 행동을 하고 받을 보상에 적절히 잘 섞어서 설계를 하라,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5번째예요. 이 습관이 드는 마법이 시작될 때까지 꾸준히 반복하라 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습관을 들이려면 며칠 동안 해야지 습관이 드나요? 라는 고민도 많이 하고 정답을 알고 싶어 하죠. 누구는 90일이라고 하고 누구는 66일 만에 된다고 하기도 해요. 그죠?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명쾌한 답이 나옵니다. 피아노로 나비야 나비야, 이거를 내가 외워서 연주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쇼팽의 그런 뭔가 소나타를 내가 외워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걸리는 시간 자체는 너무나도 다르죠. 그죠? 그런 만큼 습관 자체도 난이도가 있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습관을 얼마만큼 반복을 해야지 들일 수 있는지는 그건 사람마다도 다르고 습관마다도 다르대요. 또박이님, 100일이면 쓴다는 건 아니고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꼭 이렇게 정해진 거는 아니고 일단 내가 맞는 것에 따라서 나에게 맞추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들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는 이 5가지 습관을 잘 들이기 위한 이 5가지 설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요약 정리해 볼까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얘기를 지금 말한 것을 모든 것에 대입해보니 다 가능하네요. 운동, 책 읽기, 재미있는 취미, 미니멀까지. 맞습니다. 요약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의지는 우리가 드리고 싶어하는 습관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고, 살을 빼고 싶어서 운동을 하고 싶고, 사실 뭔가 우리가 습관을 들이고 싶은 이유는 대단한 동기들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되지만, 그쵸? 하지만 진짜로 습관을 들이게 하는 중요한 거는 이런 우리의 동기나 의지력이 아니고 상황이다. 상황이 전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상황이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습관을 들이려고 애쓰지 말고 습관을 잘 들일 수 있는 상황에 나를 집어넣자. 그럼 어떻게 그 상황을 설계해야 되냐? 그죠? 첫 번째, 마찰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마찰력은 거리예요, 거리. 그죠? 해로운 것을 멀리하고 가까운 것을 가깝게 두는 첫 번째 거리고, 두 번째 바리게이트 얘기를 했어요. 중간중간 마찰을 세워놓던지 빼던지. 예시로 든 게 뭐였죠?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거 다음 영상 자동으로 재생되는 건 그들이 다 마찰력을 없애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마찰은 뭡니까? 뭔가 시간 락킹을 걸어놓고, 그쵸? 타임 제한을 걸어놓고, 이런 것들이 다 마찰력이죠. 또 마찰력을 없애야 되는 부분은 뭔가요? 우리가 뭔가를 집중해서 하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쭉 프로세스로 나아가고 싶을 때는 전부 다 모든 것을 딱 준비를 해놓고 뭐 찾으러 가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쭉 마찰력을 없애서 쭉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프랑스 주방 이야기를 하면서 해드렸어요. 그쵸? 거리와 바리게이트 2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행동을 우리가 습관을 띠용하고 할 수 있게 하는 나만의 신호를 만드는 것인데, 세 번째는 그 신호는 시간 신호 또는 상황 신호를 만드는 거죠. 7시면 뭘 하겠다.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저녁을 먹고 운동을 하겠다. 이런 저녁을 먹고 같은 상황 신호던지 이렇게 신호를 기반으로 내가 습관을 뿅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나만의 신호를 만들으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보상을 중간중간 끼워 넣어서 재미 요소를 보여줘서 습관을 우리가 더 재밌게 들일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5번째는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리가 되셨나요? 어때요? 정리가 되셨나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이 책에서 정말로 수많은 연구 예시들을 들어가면서 이거를 정말로 정교하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드린 부분보다 전달드리지 못한 수많은 예시들과 수많은 근거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좋은 습관 2020년에 제대로 한번 들여보고 싶으시다면 이 책은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정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반복.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와닿았어요, 여러분. 이 책이 습관에 대한 책이기는 하지만 습관에 모든 것을 맡기지 말아라 이런 또 말도 있습니다. 반복의 힘, 반복의 힘. 읽어보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끔 잘 안 읽히는 그런 예시들이나 문장들이 있기는 해요. 외국의 사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 그냥 빨리 스킵하고 넘어가시고요. 읽히는 부분만 읽으셔도 충분히 얻어가실 부분이 많은 책이에요, 여러분. 66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반복,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복의 힘이 중요하고 습관의 힘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1만 시간의 법칙도 습관에 대한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꾸준히 반복해서 오랜 시간을 들이면 우리는 탁월해질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냥 된다. 그죠? 그런 얘기인데 그러나 사실 반복과 탁월함은 동일하지 않다. 우리는 사실 누구나 죽을 때까지 양치질을 반복하지만 양치질 달인이 되지 못해요. 그쵸? 잘못된 방법으로 양치질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리고 출퇴근을 진짜 미친 듯이 반복하지만 이건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죠. 뭐 빨래, 분리수거, 그리고 뭐 가족과의 대화, 등등 친구 간의 관계,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반복하지만 사실 그냥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그 부분에 달인이 되진 못해요. 최고가 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들이 있죠. 그쵸? 습관이라고 한다고 그냥 무조건 반복한다고 한다고 그냥 탁월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건 맞지만 오로지 반복만이 정답이라는 태도로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또 반복해서만은 안 된다. 의식에 매여 있는 우리 인생의 일부를 반복으로 만들어진 습관한테 맡기고 그렇게 얻은 여유를 가지고 진짜로 중요한 일에 진짜로 생각할 수 있는 일에 투입을 해서 우리의 인생을 탁월하게 이끌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을 탁월하게 만들지, 어떤 부분을 내가 습관화하고 어떤 부분을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탁월하게 만들 것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서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박이님. 겉핥기식의 반복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습관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습관의 단점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줘서 저는 너무너무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지금 라방을 한다고 굉장히 급하게 읽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읽어볼 생각이에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 습관은 진짜 좋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습관의 재발견이란 책에도 나왔고 지금 이 헤빗이라는 책에도 나왔고 다른 습관과 관련된
책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죠. 우리의 의지는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그죠? 나 폭발하기 직전이야. 이런 말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 하루에 우리가 생각하느라고 참느라고 인내하느라고 어쨌거나 뭔가 뇌를 굴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우리 체력적인 에너지와 똑같이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고 그거는 우리가 하루를 생활하면서 깎여 나갑니다. 그쵸? 깎여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깎여 나가는데 습관이라는 거 우리가 들여놓으면 습관은 우리의 이 뇌가 쓰는 에너지를 별로 잡아먹지 않고서도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예를 들면 내가 달리기가 습관이 되지 않을 때는 달리기 하러 밖에 나가자고 결정하는 거에도 요만큼의 생각하는 에너지를 쓴다면 내가 아예 습관이 돼버리면 그냥 생각하지 않고 옷 입고 나가기 때문에 거의 나의 의지력, 생각하는 힘을 거의 쓰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유지할 수 있고 이만큼 아낀 에너지를 내가 더 중요한 일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나의 생활을 습관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쵸? 습관의 중요함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만큼 내가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진짜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내가 아낄 수 있다. 이거 아낀 거를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것에 더 정말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습관은 정말 중요하고, 습관을 잘 들이기 위해서는 아까 다섯 가지 설계 방법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진짜 아낀 거를 우리의 탁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것에 쏟아붓자 라는 이야기로 오늘 라방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오늘 라방 어떠셨나요? 오늘 라방도 너무너무 이 책 내용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용용님, 와, 한 번 또 생각하게 하네요. 반복도 머리를 잘 써서 해야겠군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여기에 그런 제가 얘기하지 않은 추가적인 예시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2020년 새로운 여러분들의 습관 만들고 싶으시다면 책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 또 쏙쏙쏙쏙 뽑아가지고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짝짝짝 깔끔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버벅거리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다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정말 연초 라방이었죠? 진짜 이제 구정까지 지났으니 이제 진짜 2020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2020년 계획 정말 여러 가지 많이 잘 세우셨을 텐데 습관화 할 수 있는 건 습관화하고, 그리고 아낀 에너지로 정말로 머리를 굴려서 우리가 탁월성을 높여야 하는 것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거 모두 잘 설계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랄게요. 어릴 땐 일요일날 무의식적으로 개콘을 틀었는데 이젠 자연스럽게 유튜브 접속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늘 라방도 그렇게 해서 저를 여기 앉게 한 게 습관의 힘인 것 같아요. 일요일마다 라방을 한 지 한 3개월 정도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부산에서 온 지 몇 시간 안 됐고 책도 아직 정리도 덜 했고 몸도 피곤하고 해서 그냥 내일도 휴일이니 내일 한다고 공지를 올릴까라고 하다가 아니야, 오늘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습관적으로 지키자. 그리고 이게 저의 습관이기도 하지만 정말 용용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들어와 주시는 습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습관 제가 올해도 쭉 잘 지켜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요일 라방 함께 해주는 습관 이렇게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 와, 파라오리님 감사합니다. 룩말님, 또방이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주는데 파라오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용용님, 치시도박이님, 우리 말술사님, 파라오리님, 우리 오늘 아까 처음 들어오신 하니마마님, 그리고 지광86님 등등. 네, 오늘 라방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진정한 스트리머가 되어가는 모습이 뿌듯합니다. 라고 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영상도 자주 많이 올릴게요. 정말로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하루 더 휴일이죠? 푹 쉬시고요. 2월달 계획 세우는 그런 네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